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가 심각한 경제 위기를 걱정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매일 석유를 팔아 수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파산 가능성을 고민하고 있다면 말이죠. 국가 전체가 사실상 하나의 자원에만 기대온 결과 한때 가장 큰 무기였던 석유가 이제는 오히려 가장 치명적인 약점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떻게 부의 함정에 빠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들의 미래가 왜 이렇게 불확실해졌는지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지금도 이 나라는 전 세계 원유 공급의 약 17%를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에너지 패권국입니다. 그들이 보유한 부의 규모는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단순 계산만으로도 현재 보유 자산을 국민에게 동일하게 분배한다면 1인당 약 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4억 원이 넘는 금액이 돌아갈 만큼 막대한 수준입니다. 2024년과 2025년 기준으로 보면 사우디가 버는 돈의 절반 이상이 석유 팔아서 나오는 돈이고 정부가 쓰는 돈의 거의 80%도 석유에서 나온 돈이에요. 겉으로는 관광도 하고 금융도 키우고 건설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산업은 석유 자금이라는 펌프가 뿜어내는 돈의 흐름이 끊기면 순식간에 멈춰버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 구조적 취약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시가 바로 농업입니다. 사우디는 한때 사막에서도 밀을 자급자족하겠다는 위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걸 해보려고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밀을 키우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 성과는 시장에서 경쟁에 얻은 진정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정부가 실제 시장 가치보다 무려 4배에서 5배나 높은 가격을 쳐주며 억지로 유지한 정책 산업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결국 석유로 벌어들인 돈을 다른 산업의 손실을 메우는데 계속 쏟아 넣어야 하는 구조였던 셈입니다. 특히 이 자급자족 프로그램에는 무려 840억 달러, 한화로 약 110조에 해당하는 거대한 자금이 투입됐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2016년 전후로 조용히 종료되고 말았습니다. 사우디는 언제까지나 석유만 믿고 살 수 없다는 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산업을 키우려고 노력하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방향이 조금 이상해졌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는 산업을 차근차근 키우기보다 사막에 초대형 도시를 짓는다든지 스키장을 만든다든지 보여주기식의 거대한 프로젝트에 더 집중하게 된 것이 문제였습니다. 사막 한가운데를 곧게 가로지르는 170km 길이의 초대형 직선 도시라든지 한여름에도 눈을 뿌려 스키를 탈 수 있는 리조트, 그리고 바다 위를 유람선처럼 떠다니는 거대한 거북 모양의 인공 도시까지 언뜻 보면 실제 도시라기보다 미래 게임 속에서나 등장할 법한 계획들이죠. 초기 계획과 비교하면 거의 3배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돈이 많으니까 가능한 실험 아닌가라며 기대를 가졌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기대보다는 호기심이 컸습니다. 하지만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원래 170km를 목표했던 직선 도시는 현재 2.4km 정도만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막대한 규모의 자본 유출이 이어지면서 가장 확실했던 돈줄, 즉 국가 준비금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7,700억 달러가 넘던 보유 자산 규모가 이제 4천억 달러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런 변화는 국제 금융시장에서도 바로 감지됩니다. 사우디 국채가 부도날 가능성에 대비하는 일종의 보험인 CDS 비용이 눈에 띄게 올라가기 시작했고, 주요 신용평가사들 역시 하나둘씩 우려를 표하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사우디가 해외에서 돈을 빌릴 때 지불해야 하는 이자율도 서서히 올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답은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 1973년 오일 쇼크가 만든 역설적인 그림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유가는 순식간에 4배 가까이 뛰었고 사우디는 1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연간 석유 수입이 4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이 부의 축적 방식이 너무 단순했다는 점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처럼 산업이 여러 층으로 구조화된 게 아니라 사우디는 석유라는 단 하나의 계단만 밟고 정상에 올랐던 거죠. 사우디에서는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가 정부에서 일하고 나라 예산도 대부분 석유에서 나온 돈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평소엔 이 구조가 큰 문제가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유가가 조금만 흔들려도 나라 전체가 그대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매우 불안정한 구조라는 뜻입니다. 이후 전 세계는 조금씩 석유에 덜 의존하는 시대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2030년쯤이면 세계 석유 소비가 정점을 찍고 서서히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죠. 게다가 유럽과 미국은 재생에너지 같은 친환경 인프라에 거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고 중국 역시 2060년까지 탄소 배출을 사실상 0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이어지다 보니 사우디는 더 이상 석유만 믿고 살 수 없는 상황에 놓였던 겁니다. 그래서 2016년에 비전 2032라는 대형 계획을 발표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 계획처럼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국제 상황이 계속 흔들리면서 유가도 들쭉날쭉해졌고 그 여파로 사우디가 손에 쥘 수 있는 여유 자금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나라 살림에 구멍이 나기 시작했고 지금 흐름이 이어진다면 2030년쯤에는 국가 부채가 전체 경제 규모의 40% 중반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돈의 규모나 부채 비율이 문제라기보다는 사우디 경제가 여전히 석유 하나에만 기대고 있다는 사실이 더 큰 위험입니다. 지금 사우디는 석유 시대의 막대한 부를 미래 산업으로 옮겨 심어 새로운 번영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오랫동안 누렸던 풍요가 서서히 사라지는 길을 걷게 될지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우디의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구조적 문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